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이터 아주 기초적인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스테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조금 익숙해지기 위한 그런 쉬운 비디오를 찍으려고 합니다. 스테이터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편하게 저도 비디오를 쭉 한번 녹화하면서 스테이터 기초 사용법부터 좀 어떻게 앞으로 활용해야 될지 간단히 설명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터를 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엑셀이나 이런 것처럼 데이터 창이 뜨지 않고 이런 하얀 창이 뜨고 뭐 이게 기본적인 프로그램 정보가 여기 들어갈 텐데 전 다 지워놨고요. 일단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테이터는 명령문을 통해서 구동을 하는 게 편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마우스로 대화 상자를 열어가지고 뭐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 뭐 제가 독학으로 시작하고 저도 배울 때도 이 대화 상자는 거의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명령문이 편합니다. 대화 상자보다 명령문이 개인적으로는 명령문이 편하기 때문에 요 아래에 있는 명령문 창, 뭐 영어로 되어 있는 분들은 커맨드라고 나올 것 같은데 이 명령문 창이라는 거를 통해서 구동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명령문 창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럼 이 가운데는 뭐냐? 이건 약간 상태창 같은 겁니다. 명령문을 하면은 여기에 내가 어떤 명령문을 쳤는지 그리고 이 결과가 무엇인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클리어라고 쳤는데 클리어가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명령문 실행한 코드와 결과가 다 나오고 여기 왼쪽에는 이제 기록창입니다. 히스토리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이 명령문을 친 것들이 모두 다 이 기록창에 쭈르륵 뜹니다. 그래서 뭐 CLS 이런 식으로 하면은 두 개가 다 뜹니다. CLS라는 명령어는 화면을 깨끗하게 지우는 거예요. 이 화면을 지우는 거라서 아까 클리어 했던 거다 지워졌죠. 그래서 클리어와 CLS가 지금 한 번씩 했다라고 나오고 이걸 클릭하면은 여기에 명령문이 똑같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 여기는 클릭해서 여기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실행해도 이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는 지금 없는데 한번 불러볼게요. use sys auto 이렇게 불러볼게요. 그러면은 뭐 시스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동차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냥 1978년도 어떤 자동차 데이터인데 여기 오른쪽에 변수 창에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make, price, 뭐 mpg, rp, 78, headroom, trunk, 뭐 weight, length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변수가 나오고 이 변수를 눌렀을 때 여기에 속성 창이 나옵니다. 속성 창 기본적으로 잠겨져 있고요. 이 자물쇠를 눌러가지고 이걸 해제해가지고 여기서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속성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명령문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메뉴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전반적인 스테이터에 대해서 틀을 다 설명드렸다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굳이 설명은 안 드릴게요. 뭐 설명 좀 드리자면 뭐 기본적인 요 정도는 기본적입니다. 파일에서 뭐 열기, 뭐 저장 이런 거는 되게 기본적인 건데 여기 있는 것들도 다 명령문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사실 이 명령문 전체 다 잘 몰라요 저도. 근데 뭐 쓰는 것만 이제 쓰기 때문에 명령문을 통해서 익히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데이터를 불러왔다고 했는데 도대체 데이터 불러온 건 어딨냐?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 돋보기 창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불러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엑셀에서 많이 보던 이 데이터 창은 하나의 별도의 창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별도의 창으로 열리고 여기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고 눈으로 확인하는 거고 실제 액션은 요 밑에 있는 이 명령문 창에서 다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터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실제 내가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연필 그림을 클릭해가지고 편집 모드로 바꾸면 되는데 이 데이터 바꾸는 것도 명령문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바꾸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뭐 1이라고 쳤다. 그러면은 1이라고 바꾼 게 어떤 행동을 한 건지 여기에 명령문으로 자동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replace rp78은 1, 뭐 in 3 이렇게 남아 있는데 세 번째 줄에 있는 rp78을 1로 바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명령문 창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히스토리에 다 남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 관리가 잘 되면 굉장히 편합니다. 오류가 나면 또 빨간색으로 다 표시가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있는 이 메모장 같은 겁니다. 이게 두 파일 편집기입니다. 사실 이제 스테이터에서는 이 기본적인 뭐 메인 창,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데이터 창, 그리고 여기에 있는 두 파일 편집기, 이거 세 개만 잘 하면은 뭐 사실 뭐 다른 거는 굳이 뭐 알면은 더 좋을 수 있는데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세 개만으로는 기본적인 건 거의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뭘 하는 거냐, 아까 커맨드 창, 이 명령문에서는 한 줄 한 줄 그 하나씩 이벤트를 계속 발생시켰다면 여기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다 모아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명령문에 있는 거를 컨트롤 쉬프트로 선택을 하고요,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여기 있는 거에 재생 버튼 있잖아요.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처음부터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이 다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쫙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쫙 실행이 되는 거. 뭔가 지금 잘 믿기지 못한다, 너무 빨리 돼서 믿기지 못한다, 여기에는 뭔가 지금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한 줄 한 줄을 다 실행하지 말고 몇 개만 실행해 보면은 요 두 개만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클리어는 이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지우는 명령어고요. CLS는 아까 여기 화면을 다 지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 두 개만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파일이 이제 끝났다, 내가 실행하고 끝났다, 이렇게 명령문이 딱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거를 실행을 하면은 두 파일이 실행이 되면서 오토를 불러왔고, 아까 우리가 바꾼 데이터를 그대로 바꾼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로, 여기였죠. 1로 바꾼 거. 그래서 이 두 파일 에디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작업을 이 명령문에 한 줄 한 줄 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럴 수는 있는데, 작업하다 날아가면은 이 스테이터가 꺼지면서 작업하다 날아가면은 별도 히스토리 로그를 저장해 놓은 게 아니면은 작업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 두 파일 편집기에다가 한 줄 한 줄 다 입력을 해 놓으면서 실행을 하면서 저장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은 뭐 사실 작업하다 틀려도 다시 좀 전으로 돌아간 다음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실행을 하면 되고, 그리고 뭐 제가 뭐 단언하긴 힘들 수 있는데, 스테이터를 처음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그리고 조금 스테이터를 조금 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큰 데이터는 그렇게 많이 활용은 안 해봤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떤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쭉 실행시킨다고 해서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스테이터의 그 프로세스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건 스테이터의 속도가 빠르기보다 그 데이터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그렇게 많이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두 파일 편집기에다가 명령문들을 내가 작업한 거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틀렸을 때 다시 앞으로 돌아간 다음에 최악의 상황에서 그냥 맨 처음부터 쭉 실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제가 앞서 올려놓은 영상에서 코드들도 그대로 카피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거의 다 실행이 될 겁니다.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한번 확인을 하고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개, 이 메인 창, 그리고 이 데이터 창, 그리고 이 두 파일 편집기, 이 세 개만 있으면은 마음먹은 거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급 사용자가 아니라 이제 초, 중급 정도, 이 정도 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메뉴를 설명해 드리고요. 요 데이터 편집기에 불러와 있는 거를 확인하면서 스테이터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까만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보이잖아요. 요게 문자와 숫자를 구분하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입니다. 이 빨간색은 문자입니다. 문자. 그리고 까만색은 다 숫자입니다. 그럼 파란색은 뭐냐? 파란색은 원래는 숫자인데 문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미 코드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0은 이제 domestic, 여기에 1은 foreign, 이렇게 더미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빨간색은 문자, 까만색은 숫자, 파란색은 숫자인데 이제 라벨을 붙여 놓은
이제 문자처럼 보이는 이런 더미 코드 같은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속성을 보시면서 까만색은 어떻게 봐야 될지, 빨간색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명령문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만 일단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테이터에는 헬프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헬프 기능. 저도 사실 헬프 기능을 보고 독학을 하면서 거기다 터득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모르면 헬프를 쳐보면 됩니다. 헬프를 쳐보면은 헬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헬프에 대한 설명인 거고, 재미있는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헬프 이렇게 해볼게요. 헬프. 그러면은 헬프라는 명령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설명문이 나옵니다. 헬프라는 명령문은 기본적으로 이걸 제가 읽는 법을 알려드리면은 스테이터에서 헬프를 보여준다 뭐 이런 거고, 여기를 누르면은 PDF 파일이 또 따로 열려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PDF 파일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라는 거 빼면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요 PDF 파일을 가끔 열 수도 있고요. 요 신텍스 메뉴 디스크립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보시면 그냥 위에 있는 것만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신텍스에서 헬프 이렇게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이제 쳐야 되는 거고, 이 밑줄 친 거 하나만 쳐도 이제 헬프가 열린다는 겁니다. 자주 쓰는 명령어들은 이제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헬프까지 다 안 쓰고 H만 쳐도 헬프가 열립니다. 그리고 요 괄호 친 거는, 대괄호 친 거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쉼표는 옵션입니다. 옵션. 그러니까 여기는 대괄호도 있지만 쉼표도 있으니까 이 뒤에는 또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 헬프라는 어떤 명령어를 쓰고 싶으면은 헬프에서 최소한 H는 입력을 하고 어떤 커맨드를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헬프, 헬프를 다 쳐도 H만 쳐도 된다 그랬죠. 헬프 그리고 generate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generate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어떻게 generate라는 명령어를 써야 되는지 헬프 창이 뜬 겁니다. 이거는 create or change content of variable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변수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변수를 만든다는 거.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 때는 generate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그리고 어떤 존재하는 변수를 바꿀 때는 replace라는 명령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을 또 지정해 줄 때는 set type이라고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좀 바꾸는 것과 관련된 통합된 헬프 창이 여기 다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어떻게 써야 될지 예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카피를 해서 붙여놔도 돼요. 붙여놓으면은 이런 것도 열립니다. 지금 오류난 이유는 여기 데이터가 불러와 있는데 다른 데이터를 불러오려고 하니까 이제 쓰면 네가 여기를 불러오면은 여기에 덮어써진다.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걸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나는 못 불러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한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헬프 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help h 그리고 use라는 걸 일단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새로 사용하는 건데 웹유즈도 아마 같을걸요. 웹유즈 해볼까요? 웹유즈 똑같네요. 웹유즈 똑같네요. 아무튼 유즈랑 웹유즈랑 똑같은 건데 웹에 있는 거 불러오는 게 웹유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웹유즈 그리고 어떤 파일 네임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요. 이 다운표는 양쪽에 써주든 말든 상관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옵션이 있는데 옵션은 또 써주든 말든 상관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옵션을 써줘야 됩니다. 클리어라는 옵션을 써주는 거예요. 이 클리어라는 옵션은 뭐냐면요. 옵션 설명이 밑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옵션 설명이 밑에 없네요. 여기 없고 유즈에 있나? 옵션 설명이 대부분 밑에 있거든요. 이건 없어요. 너무 쉬워서 안 나온지 조금 당황스러운데 클리어라는 옵션은 뭐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깨끗하게 날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오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는 웹유즈 빨간색 오류난 거 있잖아요. 이걸 한번 눌러서 여기 불러와 놓고 클리어 이렇게 해보면은 깔끔하게 웹유즈를 실행시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안 났죠 이번에는.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help generate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generate에서 G만, 이건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G만 써도 사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밑에 있는 예시를 이렇게 따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enerate age2는 age 제곱 이렇게 변수를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마 age 제곱이 생기겠죠. age2가 생겼죠 여기.
그래서 age2는 age에 있는 요 변수를 제곱한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여기는 점을 써도 여기서는 이거는 지금 불러오는 거고요. 점을 넣어도 되긴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점을 넣었을 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두 파일에 들어가면 안 되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또 되네요. 근데 점을 넣었을 때 또 안 되는 경우들이 또 왕왕 있거든요. 어떨 때 안 된다고 들었는데 요즘 또 되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점은 없애야 됩니다. 점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점 없이 그냥 입력을 하면 되고요.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뭐 돼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아무튼 점은 원래는 없는 거 그냥 설명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프를 한 번만 더 볼게요. 뭐 generate라는 명령어는 타입, 문자나 숫자 이런 타입은 굳이 옵션이니까 입력을 안 해도 되고요. 새로운 변수 이름은 무조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 건지 expression 표현식 써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안 써도 되는 거죠. 어떤 변수 앞에 만들 거냐, 어떤 변수 뒤에 만들 거냐 이렇게 오더를 정하는 건데 이거는 쓰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generate 그리고 age2라는 new variable name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expression age 제곱 이렇게 만든다라고 generate라는 명령어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헬프 창만 잘 보고 신텍스의 이 문법이라고 해야 될까? 이 문법을 파악을 하시면은 내가 잘 모르는 명령어도 기본적으로 이 헬프 창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잘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면은 그냥 구글에다가 막 쳐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명령어가 막 거기에 걸려들어요. 그러면은 헬프 어떤 특정 명령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보면은 또 스테이터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말을 읽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명령문 몇 개 연습을 조금 해보면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령문 몇 개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일단 클리어.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클리어, 뭐 CLS 이런 거 저는 되게 좋아해요. 습관적으로 칩니다. 습관적으로. 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sys, use, auto 그리고 습관적으로 클리어는 좀 붙이긴 하는데 뭐 auto 아까 맨 처음에 불러왔던 데이터 시스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동차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데이터 불러왔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창을 불러오는 게 여기는 클릭을 해도 되는데 이 br을 쳐야 됩니다. br 아마 브라우저의 약자 브라우즈의 약자로 알고 있어요. br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뭐 브라우즈인데 br까지만 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브로라고 한번 쳐도 될걸요. 브로라고만 쳐도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br까지만 써주고 그 뒤에 있는 거는 뭐 맞게 써주면은 어디까지 쓰든 상관없이 다 열린다. 당연히 br로 브라우즈라고 쳐도 열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br까지만 쓰는데 이렇게 명령문을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됩니다. 뭐 sum이라는 명령문도 있죠. sum 기초통계 보는 거 summarize의 약자인 거고요. sum이라는 명령을 쓰면 모든 변수에 대해서 기초통계가 나옵니다. 뭐 min, max, 평균, standard deviation, 뭐 observation 개수 뭐 이렇게 나오죠. 뭐 sum하고 price, mpg 이렇게만 하면은 이 두 개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페이지 업을 누르면은 바로 전에 실행했던 거를 지금 불러오는 거거든요. 한 번 더 페이지 업 이렇게 하면은 바로 전에 실행했던 거 계속 이렇게 불러올 페이지 업, 다운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업, 다운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전에 했던 거를 할 수도 있고 디테일 이렇게 하면은 민맥스 말고 뭐 스퀴니스, 커터시스, 뭐 베리언스, 뭐 그리고 퍼센타일스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기초 통계까지도 다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hsum 이렇게 하면은 잘 나옵니다. 여기서도 뭐 summarize와 어떤 sum의 펑션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 거는 커맨드였죠. 그래서 summarize 커맨드에 대해서 누르면은 summary statistics를 제공하는 어떤 명령어다. 그래서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쭉 나오죠. 아까 sum만 했던 것도 뒤에가 다 대괄호로 묶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사실 su만 해도 되는데 되게 재밌는 게 너무 또 명령문을 축약을 하면은 나중에 뭐 코드를 서로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거나 내가 봤을 때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씩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까지 써주는 게 좀 약간
국룰 아닌 국룰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서머라이즈는 썸까지 많이 쓰는 것 같고 이게 제 그냥 뇌피셜이에요. 제네레이트는 gen까지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gen까지는 이건 gen은 뒤에 expression이 없으니까 이 오류가 나는데 그래서 약간 너무 또 줄이지는 않는 게 또 약간 뭐라 그러죠? 국룰 아닌 국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러면은 몇 가지 명령어를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다 치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명령 문창에다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라우저 창을 열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놓을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을까요? 만약에 가격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싶다. sort price 하면은 이 price 가격 순서대로 쭉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건 지금 오름차순이죠.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어떻게 하냐? 내림차순은 gsort 그리고 마이너스 price 이렇게 하면은 내림차순 정리가 됩니다. 아마 여기 데이터 이런 데서 정렬이 여기 있어요. 정렬이 있죠. 정렬. 그러면은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랑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그쵸? 제가 썼던 거랑 똑같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통해서 해도 여기에 명령어가 써져 있고 밑에서 명령문 창에서 써도 똑같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아마 익숙해지면은 키보드만 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엑셀도 고수는 키보드만 쓴다고. 스테이터도 진짜 핵고수는 진짜 핵고수는 마우스 클릭 몇 번 띡띡띡 하면서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약간 고수 느낌이 나기 위해서는 키보드를 자주 쓰는 거를 전 좀 추천드립니다. 전 아직 핵고수까지는 못 가서 마우스는 거의 안 쓰고 키보드를 쓰는데 아무튼 이렇게 gsort를 하면은 마이너스 옵션을 또 줘가지고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변수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 이런 거는 이제 오더라는 겁니다. 오더 price 이렇게 하면은 price가 맨 앞으로 옵니다. price가 맨 앞으로 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더 make를 하고 이거를 after 트렁크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트렁크라는 변수 뒤로 make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이동을 했죠. 이렇게 여러 개 해도 됩니다. order, make, price 이렇게 하면은 다시 make, price가 맨 앞으로 오고 나머지 순서대로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 변수를 지우고 싶다. 열 삭제 같은 거 있잖아요. 엑셀에서 열 삭제 같은 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drop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drop이라는 명령을 쓰고 make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만약에 price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없애고 싶다. 열 삭제하고 싶다. 여기서 이제 열 삭제 이런 게 없잖아요. 오른쪽 클릭을 해도 그러면은 keep price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다시 불러오고 싶으면은 sys use auto 이렇게 하면 되는데 데이터가 변형이 됐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만든 데이터가 날아간다. 나는 못 불러온다. 그러면은 어떤 옵션을 주면 된다고 했죠? 클리어 주면 되죠. 클리어. 그래서 이렇게 클리어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원래 데이터가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지금 하나씩 했는데 이거를 내가 쭉 연습하다가 다음에 또 연습을 하고 싶어요. 그럼 다음에 또 연습을 하고 싶으면은 오류난 거는 굳이 우리가 가지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RC를 누르면은 오류난 거는 맨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선택을 하고 카피를 하고 이 두 파일 에디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은 쭉 붙여넣기가 됩니다. 여기 있는 거는 두 파일을 실행했던 거니까 굳이 없어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여기도 두 파일 실행했던 거니까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은 실행을 해볼게요. 전체 선택을 하고 컨트롤 D를 눌러도 되고요.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고 컨트롤 D를 눌러도 전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일부분만 누르고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일부분만 실행이 되고요. 저는 여기서 클릭을 해볼게요. 그냥 클릭을 전체 선택을 클릭을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쭈루루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히스토리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명령문에서 한 땀 한 땀 입력한 것들을 두 파일로 옮기는데 이렇게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 기초 사용법 이거 말고도 좀 더 시간이 들일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일부로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되면은 제가 또 스테이터 가장 또 기본적인 사용법, 익숙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사용법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좀 댓글로 궁금하신 거나
또 어떤 컨텐츠들이 필요한지 요청하시는 게 있으면은 남겨주시고 제가 좀 검토해서 제 역량이 되면은 제가 또 영상으로 또 소개해 드리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